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에는 조상을 기리는 차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 해의 수확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차례상을 통해 전하게 되죠.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상차림. 지역마다 그 음식의 종류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금기시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복숭아와 잉어. 조상의 혼이 올 수 없다고 여겨 올리지 않는 대표적인 음식이죠. 그렇다면 제사상에 조상이 찾아온다는 옛말은 근거가 있는 걸까요? 후손을 보살펴준다는 조상신은 존재하는 걸까요? 그 궁금증을 리얼스토리묘에서 알아봤습니다. 나를 둘러싼 알 수 없는 기운. 당신은 조상신의 존재를 믿는가? 2억 되는 돈도 막 순식간에 날려먹고. 지도 곡식을 결국은 못 대고 그 이제 암으로 저기 돼서 그래서 죽었어요. 조상신의 노여움을 산 사람들의 기막힌 이야기. 당신도 결코 예외일 순 없다. 후손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하는 조상신의 알 수 없는 비밀들. 과연 조상신의 실체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네가 뭐 외할머니를 알겠나? 제사상의 감도는 심상치 않은 기운의 실체를 파헤친다. 과연 조상신은 존재하는가? 지난해 로또 1등 당첨자 중 47%가 조상 꿈을 꿨다고 하는데 정말 조상의 음덕이 후손의 기리움 화복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 조상신은 존재하지 않는다에 붙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제가 귀신을 그렇게 믿질 않아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있다 해도 그게 실체가 없잖아요. 그냥 귀신이 존재할 뿐 조상신은 그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사는 지냈는데 그냥 뭐 영적으로 뭐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조상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냥 예의 예절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좀 나쁜 일이 생겨도 뭐 조상님이 꿈에서 나와가지고 뭐 나를 벌 준다거나 뭐 이런 걸로 끼워 맞추기보다는 좀 자기에 관련된 걸로 내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뭐 내가 좀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요. 존재는 안 믿는데요. 조상신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제작진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거리 조사를 실시했다. 양쪽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결과는 조상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전체 의견의 약 54%로 조상신이 존재한다는 의견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말 사람들은 조상신의 실체를 믿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 조상신과 관련해 놀라운 경험들을 했다는 사람, 그리고 조상신이 찍혔다는 사진까지. 정말 제삿날이면 조상신이 직접 찾아오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제작진은 조상신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수소문 끝에 실제 제사를 지내는 한 집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난 9월 25일 밤 경기도 양평. 가족들과 함께 제사 준비에 바쁜 노영호 씨를 만났다. 무슨 제사세요? 우리 어머니요. 어머님. 이게 제사를 지내실 때 실제로 어머님이 그러면 다녀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당연히 왔다 가신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문을 열어놓죠. 이제 좀 있다가. 제삿날 조상신이 정말 찾아온다면 제사상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보다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먼저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제사 시작 전과 후 음식의 무게를 체크했고 뿐만 아니라 제사를 올리기 전과 후 과일의 당도를 체크했다. 국물이 있는 음식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음식의 염도를 측정해 그 수치를 비교해보기로 했다. 정말 조상신이 찾아와 음식을 먹는다면 제사상에 올린 음식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건 거짓말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봤어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고 장례식 치르고 나서 뭐 자리거지라고 옛날에 했어요. 그 무당이. 근데 쌀을 이렇게 그 아랫목인가가 이렇게 깔아놓고서 한지를 덮어놨는데 거기서 새 발자국이 나오는 건 봤어요. 근데 그게 무속인의 장난이란 말도 있고 뭐 그런 거는 봤어요. 그래서 새가 돼가
돌아가셨고 새해가 됐다. 뭐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철저한 검증을 위해 기전문가 김진영, 퇴마사 김세환, 그리고 무속인 이혜진 씨에게 제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촬영한 화면의 분석을 의뢰했다. 과연 그들은 화면 속에서 조상신의 실체를 찾아낼 수 있을까? 드디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경건한 마음으로 조상을 모시는 제사가 시작됐다. 과연 기전문가 퇴마사 무속인은 어떤 의견들을 내놓았을까? 이제 오신 거야 조상이 이제. 오셨어요? 오셔서 앉아 계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이미 와가지고 이 물령화로서 물령화 현상으로 그 그림자를 비춰주고 계신다는 거를. 그러더니 갑자기 조상신의 외모를 그리기 시작하는 퇴마사. 그림 속의 인물이 과연 가족들의 조상신이 맞을까? 이제 할아버지 얼굴인데 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소반위에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 수반이에요? 예, 잘 보시오. 물령화 현상이란 생명체가 아닌 사물이나 자연물에 죽은 사람 혼의 일부가 붙어 주변 사람이나 사물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퇴마사가 지적한 소반을 확대시켜 확인해보기로 했다. 가운데 뭔가 희미하게 사람 얼굴의 형상이 보이는 듯한데 이것이 정말 이 집안 조상신의 얼굴이란 말인가? 그리고 정말 조상신이 제삿날을 알고 찾아온 것일까? 시간이 점점 흘러 사람들이 하나 둘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는 관찰 카메라만 설치해둔 상황.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오히려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바로 그때 촛불 주변으로 뭔가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화면을 봐도 역시 흔들리는 촛불.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을 촬영 중인 열감지 카메라의 상황인데 잠시 뒤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가자 화면상에 빨간 점으로 나타나는 촛불의 온도가 순간 약 2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조상신이 보낸 신호일까? 아니면 그저 자연적인 현상일까? 제작진도 알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 전체적인 기운이 분명히 어떤 제사 음식의 기운이 빠져나간 건 분명하고요. 할머니가 좀 막걸리를 좀 자셨던 분 같아요. 술을. 술? 생전에 할머니는 애주가였다. 전문가들의 의견대로라면 지금쯤 제사상 앞에서 두 분이 함께 술을 한 잔씩 기울이고 있지는 않을까. 단순히 화면만을 보고 조상신의 모습과 성격을 묘사해내는 전문가들. 점점 조상신의 실체가 하나 둘 벗겨져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작진은 전문가들에게 돌아가신 두 분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기로 했다. 살아계실 때 금슬이 좋았나 여쭤보시고 금슬이 좋았던 게 아닐까 하고 좀 추정하는 게 할머니 제사하는데 할아버지가 술을 이렇게 받으시고 하나 신기해가지고 저는 좋은 사이였으면 얼마나 또 좋은가요. 꼭 이제 무슨 이런 제사 때나 무슨 뭐 이런 그 행사 있을 때만 모이는 게 아니라 형제간들이 화목이 있고 그 서로 이렇게 의기화합이 잘 되는 집이네요 여기는. 예, 이장님 촬영 그날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장님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그 어머님이랑 아버님이요 생전에 혹시 두 분 관계가 좀 어떠셨어요? 부인네들 부부간에 뭐 다 정이 살았죠. 아 예. 그 어머님이 어떤 음식 주로 좋아하셨나요? 살아생전에? 어머니요? 예. 어머니 안 잡수는 게 없는데 다 잡수는데 예. 특히 그 막걸리를 좋아했어요, 술을. 아 막걸리. 놀랍게도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확하게 일치.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조상신의 실체를 본 것일까? 제사가 모두 끝나고 난 뒤 제작진은 최종적으로 제사 음식의 질량과 당도, 염도를 체크해봤다.
그 결과 무게가 조금씩 줄어들었고 당도와 염도도 미세한 차이지만 모두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연 조상신이 음식을 먹었기 때문일까? 첫째는 영양 성분은 그대로인데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농축이 되니까 맛도 진해지고 그런 게 그게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서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효소에 의해서 원래 없던 성분이 그 분해가 되면서 새로운 성분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맛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뭔가 충분히 설명하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 그렇다면 혹시 조상신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진 않을까? 제작진은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찾아보기 위해 조상의 흔적이 자주 나타난다는 서울의 한 법당을 찾아갔다. 이곳에서도 조상을 위한 제사 준비가 한창이었는데 제보에 따르면 이곳에서 조상에게 제를 올리고 난 뒤에는 종종 조상의 흔적이 발견된다고 한다. 과연 조상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흔적을 남긴다는 걸까? 시루떡 같은 경우 위에 자국이 남거나요. 약밥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쌀 같은 거 위에 이렇게 그 자국이 남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요. 후손의 정성에 감동한 조상신이라면 제밥에 자국을 남긴다. 과연 그 말은 사실일까? 취재진은 제보자가 제를 지내는 동안 잠시 기다려보기로 했다. 드디어 조상신을 위한 제가 시작되고 정성을 다해 조상신께 제를 올리는 송진아 씨. 과연 조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런데 배는 고픈데 울기만 하세요.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먹는 게 아니라 배는 고픈데 왜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마음에 울기만 하신다고. 조상신이 이미 오셨다고 확신하는 송진아 씨. 그렇다면 제사 음식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잠시 후 드디어 밝혀지는 조상신의 흔적. 이쪽으로 육안으로 한번. 쌀에 길이 났다. 아주 미세한 쌀 위의 흔적. 그러나 과연 이것을 조상신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건 그냥 다녀가신 흔적이고 보통 그 흠양한다 그러잖아요. 그거의 흔적인데 저런 걸로 일을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를 구별할 수는 없죠. 그냥 왔다 가시는 것에 대한 모양새니까. 자신의 제사상에는 꼭 찾아온다는 조상신. 그렇다면 조상신으로 인해 후손의 운명도 달라질까? 제작진은 조상신으로 인해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사례자를 만나기 위해 부천으로 향했다. 어릴 적부터 반복되는 악재로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다는 김명민 씨.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그는 답답한 마음에 결국 무속인까지 찾게 됐다고 한다. 위에서는 할머니가 천신줄에다가 자손들 위해서 물 떠놓고서 비시던 할머니가 있었는데 너희 엄마가 그걸 해주지도 못해놓다 보니까 너한테 이렇게 감고 들어선 거야. 그래서 정말 김명민 씨의 계속되는 불행은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조상신 때문일까?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실에 표정마저 굳어버린 명민 씨. 제작진에게 솔직한 얘기를 털어놓는데 인력관리 사무실하고 부천에서 유지교육관에서 그거 했는데 그것도 준비하고 장비 다 준비하고 허가 내고 하고 2달 만에 그거 좀 망하다시피 망했죠. 저는 2억 되는 돈도 막 순식간에 날려먹고 연이은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됐고 이게 웨딩 촬영 때 한 거죠. 4년 전 결혼한 아내와도 지금은 별거 중이다. 게다가 일하다 다친 손가락은 제대로 펴지지도 않는 상태. 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그 종교가 이런 종교가 아니었고 제사도 안 지내고 제사 이제 할머니가 준비하고 작은 어머니가 준비하는 건데 우리 어머니 안 하시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하고 친구들끼리 맨날 안 좋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포기 상태가 돼버린 거죠. 며칠 후 그는 고민 끝에 조상신을 위한 제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기를 바랄 뿐이라는데 과연 그는 조상신의 한을 풀고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드디어 명민 씨를 괴롭히는 실체가 드러나는데 소나 어찌 이제서야 와서 조상을 찾고 어냐다 신명을 찾는지는 모르겠다마나 네가 뭐 외할머니를 알겠나 얼굴을 알겠나 자랐다고 해도 흔적을 알겠느냐 이정성 드리는 것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드리는 정성이요. 명민 씨가 그동안 겪었던 안 좋은 일들이 모두 조상신의 노여움을 산 탓이라면 오늘로써 그이의 걱정도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을까? 좀 후련하고 되게 좋아요. 10년 먹은 체층 같은 게 쑥 내려가는 기분이라든지 그런 게 막 들고 어떻게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네요. 며칠 후 제작진은 김명민 씨의 직장을 찾아가 봤다.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난 뒤 요즘 무척이나 바빠졌다는 명민 씨.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생활이 180도 달라졌다고 말한다. 요즘은 새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데 예전에는 한 건도 올리기 힘들었던 자동차 판매 실적도 최근 며칠 사이 급증했다.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직장 동료들을 대하기도 한결 편해졌다는데 이렇게 달라진 명민 씨의 모습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관심 집중의 대상이다.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 계약도 많이 성사되고 그전하고 많이 틀리게 좀 안 좋은 일, 뭐 머리 아픈 일도 손쉽게 해결되고 막 그래서 뭐 보기 좋더라고요. 돌아가신 할머님을 만나고 온 뒤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는 김명민 씨. 이번 일을 계기로 조상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됐다는데 그렇다면 혹시 이 모든 것이 돌아가신 할머니의 음덕 때문은 아닐까? 예전에는 일이 이제 가꿀 것도 좀 꼬이고 막 갖고 답답한 면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 한 뒤로는 내가 마음 먹은 거 뜯지 않게 오케이 그냥 빨리 그 일이 성사되고 차도 많이 다른 물량도 많이 바꿀 수 있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일단 일이 많이 늘어나고 바쁘고 그래갖고 좋아요. 매매도 하는데 좀 더 수월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살만 나요. 안 그러세요? 예. 우연으로 지부하기엔 알 수 없는 현상들. 과연 우리 주위에는 조상신이 존재하는가? 예로부터 예의와 범죄를 중요시 여겼던 우리 민족. 그러나 급박하게 변해가는 현실 속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혼은 먼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성이 들어서 진짜 자손들이 부모를 위해서 지내는 건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남들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형제들끼리 서로가 그게 의기투합이 됐나 안 됐나 그거를 보시고 오는 거지 정성이 들어가지 않게끔 지내는 제사는 안 받아 먹으러 오세요. 분명히 우리 그 집단 무의식 속에는 조상한테 잘하면 내가 현실적인 삶을 극복해가는 어떤 힘, 의지 같은 것이 우리 민족, 우리 사람들한테 전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부터 조상들한테 잘하니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재반 문제들이 잘 풀리더라.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을 또 잘해갈 수 있고 또 우연히 잘 되면 그걸 또 우리가 조상님들이 도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